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제가 아직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사할 때는 그냥 맨낯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녹화하고 제 얼굴이 안 나오면은 선글라스를 낍니다. 빛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자, 오늘도 이거 너무나 지금까지 반복된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식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과 1학년 때 그때 정말로 그 광주에서 난리가 났었던 그 상황이죠. 그때 그 본과 1학년 때 후반기에서부터 한 6개월은 쉬었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하는데 어느 그 이제 조교 선생님이 이제 그 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과 같았으면 여러분 PDF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교수님이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영상으로 하면 간단한 거를 칠판 가득 막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다 쓰시더라고요. 기에 대해서 뭐 5만 책에서 다 끄집어요. 그 쓰는데 제가 그때 쓰는 거를 봤을 때 많은 학생들 다 80명 되는 학생들이 다 그것을 봤죠. 최소한 한 30분 이상 쓴 것 같아요. 그 다 시간 낭비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강의 1시간 정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나는 더 이상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설명하는데 저 끝에서 끝까지 전부 다 기에 대해서 다 쓰더라고요. 황제내경이고 뭐 어디서 나온 거. 여러분 기가 몇 가지 있죠? 우리가 대충 위기, 연기, 간신비폐 시기. 그러면 기육지기는 없습니까? 기육지기도 있죠. 골기도 있습니다. 수기도 있고 열기도 있고 습기도 있고 붙이면 다 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기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있는 곳에 기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무소부재, 무소불달이죠. 여러분 돌에도 기가 있습니다. 석돌에도 기가 있어요. 재에도 기가 있어요. 재 있죠? 나무를 태우고 나면 재. 고목사회라고 하는 장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목사회. 정신이 거의 외물에 의해서 외물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최고의 경제를 고목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고목사회에도 여러분 기가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석기든 철기든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기능 있죠. 다. 그것을 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지기를 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지기를 만을 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의 소재에 따라서 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의 이름은 붙여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많은 기의 이름들, 위기, 연기, 종기,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죠. 내경에 보면 종기도 있죠. 위기, 연기 갖다 붙이면 다 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하러 배웁니까? 여러분 불교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부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미타불, 열애불, 미륵불, 관세음보살불 수도 없습니다. 붙이면 다 돼요, 여러분. 붙이면은. 이것도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변화된, 환생, 변환되는 그러한 명칭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데 현혹되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아미타불에다 기도하고, 또 미래불에다 기도하고, 미륵불에다가 또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하고. 다 여러분들한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의 그와 같은 말도 그렇게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이 책을 공부하면 무슨 미륵경을 해서 뭐가 좀, 그거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불의 다양한 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 불의 다양한 모습. 그걸 뭐하러 하나하나 다 추구합니까?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기 위한 그 같은
말장난이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제가 상한론을 공부를 하면서 한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한의학적인 것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위기, 연기, 종기 뭐 이런 거 따지듯이 미륵불, 열애불 무슨 뭐 수많은 불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혹되어서 착각으로 빚어낸 이름에 불과하다. 네, 이름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이름을. 사람은 뭐를 보면은 이름부터 짓게 돼요. 이름부터 짓습니다. 왜? 내가 무엇인가 아는 것 같거든요. 예. 상한론 도초도 다 이름이에요. 이름이 없습니다. 자, 일이 있으면은, 자, 물이죠. 물이 있으면 뭐지죠? 유물이면, 물이 있으면은 이름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죠. 유명론. 예, 유명론. 예, 이거 철학사에서 여러분 많이 고민한 거예요. 사물이 있으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이름부터 짓게 돼요. 예. 여러분 이것도 죄송합니다. 예, 이것도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전자칠판에 쓰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이름. 마우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한론, 우리가 한의학을 배우면서 일면 철학하고 이런 것이 나는 철학하러 어떤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한의사 모임을 나는 철학하러 배운 게 아니라 한의학을 배우러 왔다. 근데 왜 철학을 가르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걔가 말하는 철학은 오행론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후배는 화가 나서 얘기한 거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공부는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 과학도 여러분 철학적인 사고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 과학이 발달돼서 철학적인 논리와 생각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현상의 물리적인 것을 짬보를 하는데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이름을 통해서 개념화 시키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이름과 동시에 이것은 개념 논리로 발달된 거죠. 사상의학 이것도 이름이죠. 다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개념이 숨어져 있는 거죠. 이게 과연 합당하냐?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람은 무지한 거를 무서워해요. 무지한 거. 근데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한의사가 됐어요. 한의대 들어왔어요. 공부를 하면 나날이 공부가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미로 속에 헤매져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푸라기도 잡아야 돼요. 그 심정은. 왜? 졸업하고 나서 한의사 노릇 해내려면은 뭐라는 것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야 되죠. 그게 제일 좋은 게 뭐죠? 개념입니다. 개념. 이 지나친 개념은 다른 사고방식을 배타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배타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육경변증, 상한론, 오로지 육경변증에 대해서 다른 시각의 해석은 못 받아들여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상하는 분들은 또 다른 걸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의 어떠한 인식론을 배척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긍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념, 어떤 존재하는 방식,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념 논리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공부하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배타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 그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자, 상한의 양명병으로 전속하는 것은 전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지변하게
조금 땀을 흘린다. 여기서 왜 조금이란 말을 썼을까요? 조금이란 말. 예. 무조건 이거를 타당하게 보면 안 돼요.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지변하게 뭔가 이렇게 칙칙하게 땀을 흘리는 거는 양명병으로 전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열이 외부로 흘러 넘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열이 발작하느냐 발작하지 않느냐 이열의 강도에 따라서 땀을 흘릴 수도 있고 땀을 조금 흘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땀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 전속 양명이 아니라 이열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포괄적 언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포괄적. 요거는 구체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포괄적 용어에 한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포괄적 용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인 개념 언어를 구체적인 용어, 이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지변이 조금 땀을 흘리는 거에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양명병으로 전속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고서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위가 나중에는 건조하겠구나. 그래서 위가 건조하면서 대변 보기가 어렵고 복만하고 서머하고 양명병으로 빠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문은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양명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또 외감에 노출되어서 그 사람이 국어인건하고 이와 같은 증상만 보면 뭐죠? 소양병 제강이 소양지병 국어인건 목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맞죠? 소시오탕 쓰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복부가 팽만감이 있으면서 약간 호흡곤란이 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뭐죠? 양명병이잖아요. 요거 양명병이잖아요. 요것만 보면은 요거는 소양병이고 소양병이고. 그래서 발열 오한하고 맥부위 기나다. 요거는 또 뭐예요? 마흥탕증이잖아요. 이게 세 가지 소위 말해서 삼양합병이 돼 버린 거죠. 자, 만의 경우 이와 같은 합법을 쓰게 되면은 복만하고 소변 난하게 된다. 그대로 합법을 썼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복만하고 소변 보기가 곤란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모든 사람한테 합법을 썼더니 다 이렇게 빠지진 않는 거죠. 자, 양명병에는 마땅히 합법을 써야 되나 양명중풍에 합법을 쓰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옳지 않는 이유는 아직 양명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국어인건은 소양병의 증후죠. 그리고 복만미천은 양명병의 조짐이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증후나 조짐이나 또 발열호하면서 맥부하고 기난 것은 태양병이 아직 풀리지 않은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삼양이 다 걸쳐 있는 거죠. 이것을 일러서 양명의 태양과 소양의 표사가 겸해 있다. 이 경우는 표증이 풀려야지만 이에 이를 공격할 수가 있으니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이 단순히 복미만하고 미천한 것을 근거해서 급히 합법을 쓰게 되면은 법당 응당 이 사람이 복불만해야 되죠. 합법을 썼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만하면서 소변 보기가 곤란한 것은 이건 뭐 그냥 조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해석에 보통 표사가 그 사람의 허를 타고서 내 쪽으로 빠져 들어간 거다. 이게 바로 그 표증이 있는 데에서 급하게 합법을 써가지고서 병발어 양이 예를 들어서 그 하지 태조한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인입 뭐 결응이 되는 그 같은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복부가 더욱더 팽만하게 되고 아울러서 거듭 진액이
거듭 손상시킴으로 인해서 소변 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네. 이런 해석들이 의정군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에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따른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거는 그냥 문자 해석이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냥 누군가 안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소쇼탕 그냥 쓰겠습니다. 자신 없어요 저도. 양명병에 190번 조문, 양명병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능히 식사를 하면 양명병을 가지고 있어요. 위가실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혈이 있고 변비의 성향이 있고 그런 경우 양명병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붙였다고 하는 건 뭐죠? 여기서 능식이라고 그러죠. 불능식 할 수도 있죠. 이것은 중풍이고, 양명병인데 능히 식사를 못해요. 아예. 이것은 중환에 한사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여러분 문자적 해석이죠. 문자적 해석입니다. 자, 이것도 개념 논리예요. 중풍과 중환을 구별했다. 너무 지나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정군감의 추세가 뭐냐면 풍은 양사기 때문에 양은 능히 곡식을 변화시키는 거로 능식이다. 이거 말장난이죠, 여러분. 이거 말장난입니다. 하는 이의 음사기 때문에 능히 곡식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로 식사를 못하게 한다. 자, 여러분, 풍이 한에 비해서 성질은 가볍기 때문에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옳습니까? 무서운 병은 풍보다는 한사가 더 무서운데 이걸 음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표현 자체에 또 혼란을 초래합니다. 혼란을 초래해요. 양사, 음사. 이런 말이 혼란을 초래하는 거예요. 병세의 경중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건데, 풍은 음사고 한은 양사다 이렇게 얘기한들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의정군감에서 이런 식으로 딱 많은 책들은 이런 식으로 글이 써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문자상의 구별이다. 조문의 뜻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냐? 간단합니다. 병세가 아직 심하지 않는 것은 그냥 중풍이라 하고, 이미 심한 것을 중환이라 한다. 그러니까 양명병에는 능히 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 능히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명분에 있는 게 아니라, 중풍이냐 중환에 있는 게 아니라 다만 병세가 어떠하느냐에 있을 뿐이다. 여러분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반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풍 중환이라는 거, 여러분 풍 속에 한이 있고 한 속에 풍이 있는 거예요. 뭐가 중풍이고 뭐가 중환이죠? 저기도 얘기를 했어요. 가금도 이거 구별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분으로 이렇게 구별 짓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후세의 변호에 나오는 그와 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구분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한의학은 구분하는 걸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본질적인 문제에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세가 어떠냐가 중요할 뿐이죠. 그걸 보는 것이지, 이게 중풍이다. 당신은 밥 잘 먹는 거 봐서는 중풍이고, 양면병에 당신은 밥을 잘 못 먹는 거 봐서는 중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이건 제 기준입니다. 위가 열이 있으면 여러분, 밥을 능히 소화작용이 강해져요. 그러나 열은 또한 위중의 진액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가, 속이 따뜻하는 것은 좋은 의미죠. 위 기능에 어떤 활력이 있다 하는 것이 있고, 진액이 근데 반대로 고갈하면 열이 여러분 지나쳐가지고 진액이 고갈되어지면은 밥을 능히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만감이라든가 대변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그 변비가 형성이 되면서 못 먹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현상에는
우리 몸에 열이 없어져도 문제고 열이 많아도 문제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능식 불능식으로서 그 조결의 미심을 판다는 것. 그 번조하고 그 조로 인해서 변비가 뭉쳐지는 것에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지 이것이 중풍이냐 중환이냐 이런 것은 의미가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징후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조문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래도 뭐 환자를 뭐 지금까지 임상 경험이 뭐 한 45년 됐으면은 저 환자를 많이 못 봤어도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40몇 년 동안 보는 거를 불과 뭐 5년이면 다 본 사람도 있지만은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여튼 임상을 한 40몇 년 동안 임상을 통해서 고민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명분이 아니라는 것. 병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조결의 상태, 작은지 심한지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무엇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태음병은 마땅히 발항을 해야 된다. 이따위 논리는 옳지가 않다는 것. 자,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중간에 서두에도 그런 말을 하고 우리 교육 과정 중에서 제가 말은 굉장히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로 정말 폭력입니다. 폭력. 저 이런 말 쓰기 싫은데 교육을 빙자한 이거 교육을 빙자한 언어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이건 제가 지난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감정이에요.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많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성공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밥은 먹고 살았어요. 남들이 보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죠. 저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강의한다. 당신이 해서 누가 듣느냐고. 왜? 당신은 뭐 성공도 못한 사람인데.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폭력이에요, 여러분. 교육을 통한 폭력, 쇠뇌. 여기서 눈을 떠야 돼요. 우리 학교 사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야, 너희들 이런 거 눈 감고 그냥 배워놔. 졸업하고 다 필요 없어도 다 밥 먹고 사는데 자격증만 얻으면은 합리적으로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성공했죠. 일반인들에 비해서 성공했죠. 돈도 벌고.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폭력이 숨어져 있다는 거. 저는 이거를 공부를 통해 가지고 고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많은 폭력적인 것들, 견뎌내기 어려운 것들, 맹자의 성서들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입니다. 폭력.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자 도덕경 멋있죠? 제가 몇 달 뒤에 강의를 하겠지만은 멋있습니다. 인간이 변화됐습니까? 똥폰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 똥폰만. 주역을 알면 미래를 다 압니까? 그런데 송나라는 어땠죠? 위대한 철인들이 배출되어진 송나라에서는 역경의 최고의 높은 경지를 주석을 다룬 이천 선생과 주자가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나약한 나라잖아요. 그거를 조선시대는 오매불망. 조선시대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맹자의 성선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모, 뒤에서 사람 음모, 배신이 일반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대 정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하는 그런 것들은 조선시대의 그대로 재판이에요, 여러분. 예. 저는 현대적인 용어 잘 모르지만 하는 게 전부 다 그랬습니다. 예, 명분이야. 지나친 명분. 예. 이 명분에 의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국민들이 패거리로 나눠주고. 이게 다 폭력이에요, 여러분. 그럴듯한 폭력이죠. 자, 전부 다, 예, 민주를 주장하죠?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민주를 주장합니다. 민주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다. 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의학에 도사리고 있는 것,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육에, 저도 이런 데 눈을 뜨면 안 됐는데, 이럴 때 눈을 떠버린 거예요. 예. 어린 나이에 눈을 떠버렸어요. 이 폭력성에 대해서. 평생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쓴 겁니다. 제가 진짜로 글을 쓴 것은 저는 임상가가 못 돼요, 여러분. 예. 글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와 같은, 저만이 느껴지는 그와 같은 감정들, 언어폭력, 사실인 것처럼 말해주는 그와 같은 언어폭력, 예. 태음은 마땅히 황달을 일으켜야 된다. 이와 같은 언어폭력. 아무런 검증도 없이 쓰여지죠. 우리가 이런 데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장, 예를 들어서 여러분, 40대, 50대에 노출되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인식이, 생각이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얼마나 우리가 두뇌가 명석하고 최고의 어떤 도를 됐을 때 어떠한 지식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잘못된 용어로서 이미 병들어 버린 겁니다. 예. 아, 이런 말 하면 참, 예. 욕 많이 먹을 텐데, 예. 왜 제가 글을 썼느냐? 폭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학교 다닌 6년 동안, 이것도 정말 말하면 안 되는데, 예. 6년 동안 그냥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앉아 있었습니다. 6년 세월. 예, 견뎌냈습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또 상처 주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예,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 뒤로 뭐 고전이라, 한문은 그래도 조금 하니까 고전들을, 예, 뒤로도 한 10몇 년을 해가지고, 예, 35 넘어가면서, 예, 제가 35 넘어가면서는, 예, 한의학책은 뭐 거의 상한론을 빼놓고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예. 관심도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상한론의 일부적인 그 같은 멋진 얘기들, 아, 원래 이런 거였구나. 예. 후배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예, 그것만 했고, 예. 40대 이제 제가 한 43살인가 45인가, 예, 이때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도 예, 진행되고 있죠. 예. 아, 전들 왜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아니, 한영이 너처럼 한문 잘하는데 사상의학 좀 하지 않느냐. 예. 사상의학. 책 표지 딱 처음 열자마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 가면 좋은 내용이 많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폭력성을 못 느끼죠. 폭력성을. 예. 예. 저는 그걸 느낍니다. 예. 본과 4학년 때 학교 규정이 동의보감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의어 원전을 보는데 몇 페이지 읽다가 덮었어요. 제 주위 사람들이 한영이 너처럼 한문 잘하면은 책 많이 볼 텐데 못 봅니다. 저는 못 봐요. 그래서 제가 난독증에 빠졌다고 그래요. 상한론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예. 그 중에서 볼만한 것들을 3년 전에 했던 거 추려낸 거고, 지금은 문제성이 있는 글도 이것도 극복해야 된다.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다 더, 예, 여러분을 설득하기도 쉽고.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책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책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독서가 능사가 아니에요. 독서를 하되 계통별로 봐야 되고, 예, 그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책 많이 보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좋은 책 몇 권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훨씬 좋고, 그 반복적인 그 글을 통해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좋은 거를 통해서 형성된 다음에 다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어떠한 문제점을 혼란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생각도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장황하게 하면은 나중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상한론이건 무엇든지 간에 느꼈던 그 같은 그 글을 보면은 폭력적이다. 예. 사람의 어떤 이성을, 예, 마비시키고, 예, 궁극적으로, 예,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상한론이 장준경이 했으니까, 준경은 의성이잖아요. 그죠? 예. 고전 책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황제내경, 예, 장준경, 신론본초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뭐 지금 사람은 보지도 않죠. 그런 것들은. 예. 아주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환멸, 예, 이런 억지 논리들. 중국 문화가 상당 부분이 그래요. 근데 중국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예, 근현대사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끗한 나, 병이 없는 나만 나가 아니잖아요. 아플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병들을 수도 있고, 예, 왜곡되어진 생각, 그것도 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일제 35년이든 36년이든 그것도 우리 역사지. 그것을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우리 역사는 1919년대에 그 3.1운동절 해가지고서, 예,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다. 이거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뇌피셜이죠. 예.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가 상한론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개인적인 성향들은 뭐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떤 그 인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잘못되어 있다는 것. 예. 그거 같은 게 사회에서, 매스컴에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 언론이 이게 정상입니까? 공영방송이 정상입니까? 국민을 편가르고, 예, 가짜 뉴스를, 옛날에는 유튜브에서, 예, 자기 조회수라든가 돈 벌기 위해서 가짜 뉴스, 또는 여러분 유언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서전을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 유언비어 때문에 유언비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치자들은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예, 그러나 지금은 다 유언비어죠.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올바른 글들이, 올바른 정보를 몇 군데나 그것을 올바르게 합니까? 소위 말해서 공영방송, 정론지라고 하는 뭐 조중동,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할 거 없이 전부 다 사실을 올바르게 방송을 안 하잖아요. 보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보는 게 답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내부적인 문제냐? 예. 이 문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결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등에서, 예, 나중에 내전으로 빠질 소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내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예. 외국에서 침략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예, 내전입니다. 예. 우리 사회에 이게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지금 벌어지는 현상, 여기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가스라이팅 해버리면요, 이거 불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예, 감당할 수 없는 몇 가지 말도 했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 예, 폭력성들, 학문에 감추어진 그 폭력성들, 어떠한 올바르지 못한 정부에 감추어진 폭력성들.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하면요, 쓸데없는 고민이죠. 왜 너가 고민하느냐, 네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예. 근데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상한론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실증주의냐, 반실증주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어가 올바른 용어를 쓰느냐,
올바른 용어를 쓰지 않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올바른 용어를 쓰지 않게 되면은 거짓말장애가 돼요. 거짓말장애. 자기도 모르게 뻥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조심해야 돼요. 예. 자, 오늘 그 글 내용도 뭐 어떻게 별로 와닿지도 않고 재밌는 글도 아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냥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